게이트가 안 나왔구만. 아, 여기는 다시인 공원인데요. 사람이 거의 없네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알프입니다. 전 지금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와 있는데요. 이미 한번 비행기를 탔죠 벌써. 제가 자주 아무래도 방콕에 가다 보니까 비행기를 좀 많이 타게 되는데, 이게 닥쳐서 비행기를 구하게 되면 비행기 표를 구하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역시 닥쳐서 구하게 됐는데, 역시 성수기라 그런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 돈이면 차라리 비즈니스를 타겠다 싶어가지고 좀 싸게 가볼까 한번 해가지고 경유로 갈 수 있는 중국 동방항공을 처음 타보는, 그래서 그런 후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후기라고 해봤자 아직 절반 왔어요. 여기는 베이징 다싱 공항이라는 곳이고요. 근데 사람이 되게 없네요. 여기 입국은 많이 안 하나봐요. 보니까 출국장에 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입국으로는 잘 안 쓰는 그런 공항인가 봅니다. 저도 베이징은 한 번도 안 와봐서, 제가 홍콩이랑 한 10몇 년 전에 샹하이를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한 6, 7년 전에 홍콩을 간 이후로 중국이란 땅을 정말 오랜만에 밟아보는 건데, 뭐 잠깐 밟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서 들어올 때 공항 검색 이제 그걸 하는데, 이걸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해야 되나? 특히 그 몸수색 하시는 분이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약간 느낄 뻔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한 1분 한 것 같은데, 그거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항공기 되게 작은 항공기였는데, 근데 뭐랄까 뭐 당연히 승무원분들도 친절하시고 간단하게 요깃거리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떤가 그냥 보기만 하고 거의 먹진 않았는데, 대신 물을 주셔가지고 물 한 병 주신 게 아주 좋았습니다. 거의 오는 거는 2시간 좀 안 걸린 것 같고요. 거의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한 4시 50분 도착이었는데 55분쯤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잘 맞춰서 온 것 같고, 이제 여기 베이징에서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아직 3시간 반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좀 삐대야 돼서 일단은 제가 책을 가져왔죠. 우선 이게 한강 작가의 책인데요. 디센셜이라고 해서 한강 작가의 소설이랑 산문이랑 시, 그리고 한강 작가가 이제 뽑은 글도 같이 있는 그런 이제 책인데요.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히라버시간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여기에 실려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소년이 온다 같은 책이나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책은 사실 좀 무거워서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가 없고, 특히 제가 히라버시간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3시간 동안 열심히 읽어볼까 하고요. 그리고 일단 커피가 필요해서 커피를 찾아야 되는데, 카페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알리페이 제가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뭐 그냥 어디서 앉아서 삐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와이파이를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와이파이 그거 쓰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거기를 찾아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봅시다. 스타벅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스타벅스를 찾아봐야겠구만. 와이파이 쓸 수 있겠죠 거기서?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좌석이 없어요. 이거밖에. 그럼 여기선 뻐길 수가 없겠는데, 다른 데를 가봐야겠어요. 아니 그래도 공항에 제대로 된 카페가 없어. 아니 공항이 이렇게 큰데 카페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 유일하게 있는 게 스타벅스인데, 결국 스타벅스를
우리의 희망 스타벅스. 그리고 이건 와이파이를 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쓸 수는 있는데 여기 보면 적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와이파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뭐냐면 와이파이를 하려면 이제 번호로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국제 메시지를 받는 거죠, 일종의. 그러려면 또 데이터를 켜야 돼요. 근데 굳이 데이터를 또 켜서 받아서 어찌어찌 하니까 되긴 되는데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느려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네요. 뭐 기대는 안 했지만 이거는 좀 너무한다 싶기도 하고, 이거는 글쎄요, 제가 그냥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할 수가 없네요, 하나한테. 일단 하려면 또 데이터를 키고 이런 해야 되니까 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책이나 읽어야겠어요. 이제 거의 카페 찾느라고 거의 1시간 이상 다녔는데 이건 뭐 찾다가 지치겠습니다. 뭐가 없어요. 음식점만 많고, 근데 뭐 보니까 문 닫은 데도 좀 많고, 유일하게 있는 데가 스타벅스 같은데 거기 외에는 홍콩식 카페라고 하긴 그렇죠. 그냥 이제 먹을 거랑 이제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뭐 음료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 各旅客请注意，您乘坐的中 and board aircraft through gates number E86. Thank you.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책이라 읽으면서 기다려보려고 합니다. 아직 8시 15분이니까 1시간 반 좀 더 남았네요. 네. 저렇게 시끄러워서 두 번째 비행기를 타러 가봅시다. 저기 있네요. 두 번째 비행기. 추워. 도착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자세한 후기는 이따가 일단 나갑시다. 진짜 진이 다 빠지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고요? 장점 3개랑 단점 3개를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으로는 좌석이 생각보다 조금 넓은 편이었어요. 저가 항공 치고는. 그래서 무릎 사이 공간도 괜찮았고 좌석도 좋았고, 두 번째로는 승무원분들 아주 친절하십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밥이 나온다는 거. 인천에서 베이징으로 갈 때도 밥이 나왔고요. 그때 또 점심때라서 간단하게 나왔고, 또 베이징에서 그 다음에 방콕으로 갈 때도 또 밥이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질 않고, 물론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돈을 내면 먹을 수 있죠. 하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간단하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대한항공 그냥 일반 이코노미를 탔을 때는, 물론 당연히 비즈니스는 당연히 나왔는데, 그런 거에 봐서는 가성비도 괜찮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도 잘 지켜서 잘 갔던 것 같아요.
그거는 꼭 뭐 항공사가 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별 문제 없이 갔었던 것 같고요. 단점을 얘기를 드리자면 당연히 경유니까 이번에 제가 갔을 때는 한 3시간 반 정도 머물렀어야 됐었고 공항에서 올 때는 거의 1시간 좀 넘어서 오히려 연착이 되거나 하면 좀 비행기를 놓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의 머무는 시간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런저런 시간을 계산하면 당연히 시간을 더 들여야 되죠. 하지만 거의 가격이 반값이니까 그러니까 반값이라는 게 보통 방콕을 가면 저는 한 4, 50만 원 정도 뭐 더 싸게도 물론 갈 수는 있지만 보통 그 정도 가격대에 갔었거든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를 탈 때도 있었는데 뭐 타이항공이나 뭐 대한항공 비즈니스를 탈 때 그럴 때 빼고 일반 항공으로 갔을 때는 보통 4, 50만 원 정도로 갔었는데 이거는 거의 30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 굉장히 싸죠. 게다가 밥도 나오고 다만 시간 좀 더 걸린다는 거 빼고요. 두 번째는 이게 꼭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아무래도 중국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한번 이제 검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한번 겪게 되는데 그러니까 진 검사를 하거든요. 진 검사를 하고 이제 수색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진 검사도 되게 꼼꼼하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몸 수색을 엄청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참 했어요 정말 구석구석 이렇게 거의 막 몸을 다 쓸다시피 할 정도로 했으니까 그런 거는 싫은 사람은 싫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게 뭐랄까 일종의 편견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이게 인천에서 갈 때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징에서 방콕 가는 비행기를 탔을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거기 이제 탔을 때 제가 복도 쪽에 앉았었는데 제 근처에 한 7, 8명이 이제 젊은 남자애들이랑 커플들이 이제 단체로 여행을 가나 봐요. 한 7, 8명 됐던 것 같은데 거의 옆에랑 뒤에 3명, 여기 3명, 2명 이렇게 있었던 것 같으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데 막 저를 막 넘나들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계속 4시간 내내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물론 좀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막 누가 있으면 막 이렇게 막 넘나들면서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하고 막 이게 막 거의 관광버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거 그런 건 이해를 하는데 뭐만 있으면 잠깐 그러니까 막 승무원 또 막 특별히 제지를 안 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하고 하면 좀 그런 게 있을 텐데 막 계속 막 누군가 계속 막 서 있어요. 내가 옆에 이렇게 있으면 옆에 막 서서 막 그러니까 왜 그 버스에서 서 있는 것처럼 서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나와가지고 복도에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하고 막 제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승무원이랑 영어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좀 몇 명 있긴 있었거든요. 가족이랑 근데 대부분은 이제 중국 사람이었는데 친구들이 영어로 말 안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실 간다고 이제 저는 이제 복도 끝에 있으니까 이 친구들 나갈 때 보면 니하오 샤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예의가 바르지 않았던 이런 건 아닌데 다시 들어올 때도 니하오 하면서 이렇게 중국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중국의 국뽕에 차서 우리가 중국말 하면 너희들은 알아들어야 된다 이런 약간 좀 멍청한 미국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하면 니들도 영어를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웬만하면 excuse me 이렇게 정도는 할 만한데 그러지 않더라고. 나갈 때도 우리나라 사람도 성격 급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성격은 급한데 질서가 없어요.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요 단점 3가지 경유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검은 검색 같은 몸수색을 좀 거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같이 탄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괜찮았습니다. 네. 그 베이징 공항 특히 그 다신 공항이라는 데가 뭐 할 게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했고, 올 때는 상하이 푸동 공항이기 때문에, 푸동 공항은 제가 알기로는 좀 더 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어차피 거의 경유 시간이 짧아서 거의 머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지금 가격, 성소의 가격에 거의 반값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가끔씩 이렇게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렇게 뭐 요즘 이제 아무래도 가격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라던가 그런 쪽으로 가실 때도 경유를 해서 많이 가시더라고요. 후기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콘텐츠를 찍으러 이제 나가봐야 되거든요. 그럼 다음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바이.